부처에 관한 불만은 이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진아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일본에서 타나카 스승님이 저렇게 80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한번 박수로 보내주세요. 타나카 스승님.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서 저희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과연 소비자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아마 소비자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소비경제 쪽으로 박사학위를 해서 사실은 대학에서 강의를 주로 하다가 박사학위 논문 쓸 당시에 이제 소비 쪽으로 이론만 하지 말고 현장에 좀 가봐라 이래갖고 이제 소비자 운동 단체에 와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비 변동 구조에 관한 연구로 하다가 보니까 이 소비자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력을 느꼈고, 대학에 교수로 가 있는 것보다는 이 길이 상당히 보람있겠다 싶어서 정말 겁없이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참 NGO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힘든 반면에 상당히 보람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뭔가 내가 새로운 이러한 사업 보상을 받고 소비자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쓸 수가 없다는 이런 아주 죄책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모습을 변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걸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바깥에서 느끼는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소비자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정부 부처에 각 위원회를 많이 맡고 있어서 이제 정통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환경부, 그 다음에 또 KBS 시청자 자문위원회, 시청자위원회이기 때문에 KBS의 모든 프로를 보고 아주 정연주 사장을 앉혀놓고 각 본부장을 앉혀놓고 이제 논박을 합니다. 이 프로는 뭐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통신위원회 최근에 와서 이 위원이 돼서 이것도 이 법적인 노력을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통신회사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쭉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세탁 부분이라는 것은 미약한 부분이지만은 저희가 의료시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저희가 한 1년에 한 4만 5천 건에서 5만 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나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고 이와 관련돼 갖고,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소비자 단체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같이 이래는 싸우는 게 아니라, 소비자 단체에서 전화 왔다 하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왜 했느냐고, 그 다음 뭐 때문에 했느냐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해서 정보도 서로가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소비자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앞서서 소비자 단체에서 가기 이전에 앞서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변호사가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고 소송을 제기하고 했던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인의 자세가 소비자 고객을 최고의 이러한 왕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가 깨지고 감정적인 게 앞서다 보니까 사실 세탁소에 대해서 그렇게 액수를 부과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참 결국 뭐냐면은 감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소비자 문제를 다루더라도 되게 나가보면은 웬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롯데제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알람 소비자 상담실에서 전화를 받았으면은 그렇습니까? 그 소비자가 악덕 소비자든 선의의 소비자든 간에 문제 제기를 해왔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그 물건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쫓아가서 빨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세만 돼 있으면은 모든 게 녹는다는 거죠. 눈 녹듯이. 그런데 전화로 그거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가느냐고 이런 악성 소비자로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싹 들어가 보니까 소비자 문제가 엄청나게 크고 심지어는 바늘구멍만한 것이 삽으로 막아도 되는 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큰 비용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소비자 단체하고의 교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재 있는 소비자 모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소비자 모원은 올 3월 28일자로 소비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YWCA, YMCA, 저희 소비생활연구원, 그 다음에 주부클럽, 소비자연맹, 주부교실, 그 다음에 녹색소비자연대, 그 다음에 소비자교육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9개 소비자단체 중에 이러한 여러분들 의류 관련된 이런 피해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YWCA, 저희 소비생활연구원, 그 다음에 주부클럽, 소비자연맹 정강원 회장님이 하시는 이 네 단체가 의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로 하고 있는 데서 우리 이명환 그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 저희 심의를 직접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생활연구원은 상당히 그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우수하시고 또 여기 박학기 선생님도 오셨지만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세탁업자와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확한 내용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심의위원들끼리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 또 거기 가서 정보도 얻고 서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요일날 시시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혼 시간을 내가 나 자신을 발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바로 에너지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에너지 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버스 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남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자기는 직장에 밑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몇 시에 오늘 내가 올 테니까 저기 모여서 우리 긴급 회의 좀 하자. 회의를 갖다가 자기가 주최를 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자기 차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나라인데 부인한테 당신 차 좀 빌려달라는데 차가 이제 고장났으니까 그랬더니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설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직장 나가야 되고 자기도 애도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 그러니까 당신은 버스를 타고 가라. 그래갖고는 버스를 타고 가라는 소리에 그 버스 기다리는 시간 버스 타고 가는 시간 계산하니까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아주 입장이 당찬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짜증 섞인 그 얼굴로 버스를 탁 탔는데 뚱뚱한 이제 그 조이라는 여성이 뭐라 하느냐면 딱 이 남자가 찌푸린 인상으로 딱 타니까 당신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불쾌하고 뭔가 못마땅한 얼굴인데 당신 이 사이에 이 버스에 올라타면은 그 인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는 그 에너지 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뚱뚱한 조이라는 그 버스 기사가 아주 손님들을 위해서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이야기도 붙여가면서 아주 그 본인에게 있어서 유익한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서 종점에 내릴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에너지 버스인데 그 에너지 버스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변화하는 세대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려면 긍정적인 힘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무궁무진한 우리 다나카 선생님과 같이 저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문직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세탁소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다가 안 되면은 그냥 하기 쉬운 거. 그래갖고는 전부 다 세탁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좋고 우리 역시도 저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해서 비싸게 사 입었는데 솔직히 세탁을 맡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내에도 매일 아침 세탁하면서 다니지만은 불안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저는 세탁소로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서 옷은 세탁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세,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얼만큼 자긍심과 프라이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실력이 없었을 때는 자신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분야만큼은 최대한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내만의 장인정신이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이걸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님이 갖고 온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 여러분들 옷이라는 걸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탁기에서 딱 꺼내갖고는 아주 싹 씻어갖고는 입을 때 그 질문 이거 했었거든. 상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드라이를 맡겼다가 제가 어떤 때 받아갖고는 딱 보면은 이 드라이를 한 건지 어쨌는지 목대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가위가 있을 때 완전히 지워지질 않아서 그거를 딱 보면서도 이 가위 세탁을 한 건가? 아니면 세탁을 못 해갖고는 행진만 했다는 소린가? 옷 좀 제거한 것만 했다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할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스템부터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모습도 내가 세탁에 있어서만큼은 나한테 자신 있는 사람만 와라 소비자가.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 소비자는 물론 소비자들 일부 중에는 거의 소비자들이 가격받고 이거 좀 싸게 하자 이래 있지만은 싸게 하자는 뜻은 바로 뭐냐면 세탁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깨끗하고 정말 깔끔하고 소비자 기분이 싹 들도록 해갖고 오게 되면은 그까지 그 가격에 있어서 얼마 좀 올리고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 이 고객의 기분을 얼마큼 읽어서 최대의 이러한 세탁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은 어떤 제품에 있어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정신적인 신뢰감, 친절감 이거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그 도시가스 업종에 계시는 지역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특강을 받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유일하게 자꾸 올리면은 택시 요금이나 소비자들 원성이 뭐냐면은 니네가 해준 게 뭐 있느냐, 뭐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 핑계는 좋은데 우리 소비자에게 와서 피부로 닿는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소비자들은 불신만 갖게 되기 때문에 요금 올릴 때마다 왜 올리냐 나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탁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말 환골탈태해서 여러분들 표준화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탁도. 여러분들 저는 비건한 예로 미장원을 한번 들어보면은 최근에 미장원이 하루에 2만 개도 생겼다. 2만 개 문을 닫고 막 그런데요. 그런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미장원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깨끗하면서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그러면서 미장원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됐던 문제가 뭐냐면은 인테리어 값이 소비자의 부담이 온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뭔가 이 세탁에 있어서의 시스템의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제일 소중한 것이 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기술적으로 늘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얼마큼 자긍심을 갖고 최고의 소비자와 가까이 갈 수 있는 걸로서 만들 것인가. 손님이 안 온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들 여사의 구조는 부터부터 빠르다는 거죠. 이 구전의 힘이요
놀라운 힘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야, 어디 세탁소 갔더니 너무너무 잘해. 아유, 정말 깨끗하고 너무 친절해. 쫓아옵니다. 또 이 여자들은 모아다 주는 거 이거를 아주 앞장서서 해요. 남자들하고 생리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담을 한번 해줘버리면은 그게 또 엄청나게 여파가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 멘트에 목욕탕에 가서 또 뭐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무슨 내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아파트에서도 소비자들이 뭐 확인증 저도 사실 잘 안 됩니다. 확인증 하면서 아파트에서 세탁하면서 얼굴이 다 아니까 여기요 107동요 몇 호 요거 갖고 가세요. 그냥 던져줘요. 그러면서도 참 이러면 안 돼. 내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저씨 이거 사인하고 에이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아니다. 이거는 아저씨를 위해서도 사장님을 위해서도 이거는 꼭 갖춰야 된다. 이거는 소비자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장님을 위해서다. 그래서 꼭 제품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걸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돼. 그게 일종의 뭐냐면은 견적서를 우리 옷 맞출 때 뭐 사이즈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 원래 금액은 얼마고 뭐 하듯이 그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래갖고 소비자가 한 장 갖고 있고 사업자도 한 장 갖고 있어서 확인하는 절차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세스가 왜 그러느냐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 내일의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차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이 한국 사람들이 나가 급하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 해갖고는 그런 절차 없이 목표만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이제는 앞으로 중요시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는 분명히 이거는 기대할 수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결과까지 결국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의 설정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러한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환경의 문제를 좀 갖춰라. 저는 좀 어떤 때는 저렇게 열악한 구조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이명환 사장님한테 심의위원이시지만은 앞으로 이 세탁이라는 환경을 한번 확 좀 바꿔봅시다. 정말로 소비자가 원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자들도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도 얻지만은 그보다는 더 앞서서 나는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뿌듯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긍심을 좀 소비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이제 세탁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으신데 그동안 세탁기에다가 막 돌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세탁업으로 사회화, 가정세탁이 사회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끝까지 내가 장인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나 심리적인 변화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뭐가 자극이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타나카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신다는데 뭐든지 어려운 걸 갖고 와서 자기 실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개선할 것이 뭐고 또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잘 돼 있는 세탁이 어떤 것이 잘 돼 있는 거고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이래야지 우리의 변화가 오는 것이지 보지 않으면 느낌이 없어요. 뭐 여기에서 그냥 해도 밥 먹고 사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변화하느냐. 결국은 또 외국 시장이 한국으로 다 잠식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이 개방화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규제라는 거는 정부도 일차적으로 규제 개혁, 규제는 필요 없다. 자율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성을 해서 세계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발을 넓히고 오히려 한국 시장이 세계 곳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발을 넓혀갖고 이렇게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도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의료심의를 쭉 하면서 한번 보면은 이 세탁 사고가 참 그 많이 일어나는 거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사고가 생길 만한 여력이 있는 옷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감히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갖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뭐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면은 나는 해도 이 정도는 더 이상은 나 못한다. 그러니까 해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만족해야지 더 이상의 뭐를 요구하느냐는 쪽으로 오히려 다른 소비자한테다가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분쟁으로 계속적으로 오게 되고 심지어는 저희 소비자단체하고 소비자원이 올 3월 2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재경부에 있다가 넘어간다니까 막 기업에서 난리를 치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소비자단체까지 거기에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몸을 부풀릴 필요가 있겠느냐. 사업자를 압축을 하는 거라. 이거는 사업자 규제하는 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은 소비자와 1대1이 대면을 하고 있는 운동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정책은 재경부에서 맡아서 하자 해서 정책 분야는 재경부의 국민생활부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은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는 최대한으로 소비자와 그 다음에 사업자가 평행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에 막 급성장으로 해서 경제성장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광모 회장이나 김천주 회장 이런 어른들이 막 목소리 높여서 싸워줬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에 이런 소비자의 개념이 퇴행해지지 않았나. 오히려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의 소비자 운동이 더 빨리 활성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만큼의 소비자 운동이 빨리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소비자 운동은 목소리로 하고 싸우는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바른 정보를 줘야 된다. 여러분들도 세탁을 딱 받을 때 소비자에게 해야 될 소비자의 몫이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부분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지 자꾸 소비자는 원래 옷 그대로 여러분들 피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했다 하면은 이거는 원상 회복이라는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샀던 그대로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논리를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런 의료를 심의를 하고 나서 소비자 책임 부주의가 한 30몇 %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감히 제가 상당히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걸 보도자료 한번 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로 돌입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편에서 목소리를 높여줬어요.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목소리 큰 놈이 최고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가 백화점이고 어디 와서 목소리 한번 높여갖고 싸우려고 들면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손님이 지장이 있으니까 다시 그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치워버려. 이러다 보니까 백화점이라는 데는 자기네 돈 주고 바꿔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가 책임 전가를 어디에다 시켜놓냐면은 입점 회사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한정 소비자를 갖다가 보상해 준다는 이 논리가 자기네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입점 회사들한테 책임을 지는 전가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소비자가 일종의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 쪽에는 큰 목소리를 부르짖어 갖고
이게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은 사회 시스템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목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비자 운동을 하는 운동 방향도 소비자의 주권 회복, 권리만 찾아주는 쪽으로 다 급급하게 이걸 목소리를 높여서 오다 보니까 항상 기업과 사업자하고는 반대 의견에서는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쟁을 높이고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최근에 와서 재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 방향이 보호 프로텍션이란 말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다. 언제까지 소비자를 계속 보호만 해줘야 되느냐? 이제는 시장 개방화가 세계 시장 속에서 돌입이 됐기 때문에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소비자도 이제는 막대한 시장이 개방이 됐으니 소비자 스스로도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선택을 잘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지지 못하는 소비자는 어리석은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어리석하고 우둔한 소비자라 되도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세탁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어느 부분에 어떤 의료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의료는 어떤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정보를 줘야 돼요. 뭐 얼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소비자가 의료를 맡겨봤을 때는 적어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미리 줘야 된다. 앞으로 세탁을 맡기실 때 이거 찌든 때를 갖다 놓고 냉장 묵은 때를 갖다 놓고 반짝하게 빼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오래 깨끗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언제 한 번씩 세탁을 하는 것이 소비자도 기분 좋고 새 옷을 항상 깨끗하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의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정해서 이거를 정보를 받아갈 때 접수증을 주면서 같이 끼워서 주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소비자는 그 다음에는 너들이 언제 얘기했느냐, 나한테 얘기했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소리 할 변명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좀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정보를 줄 생각도 못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의 모든 시스템이 바로 소비자한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명화 선생님이 최근에 와서 이런 TV 매스컴을 통해 갖고 많이 정보 전달도 하고 일종의 뭐냐면은 세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주지만 또 소비자에게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서 소비자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 의무를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장롱석에다가 세탁비 아깝다고 박아놔뒀다가 다 그냥 옷이 뭐 손상된 상태에서 이걸 들고 와갖고 어떻게 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분간을 해서 해주면은 저희 사이트도 요걸 막 있는 대로 쌍지어 발라놓고 니네가 사업자 필이냐 뭐냐 막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는데도 저는 절대 그런 소비자한테 휘말리지 말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률적인 답, 뭐 20노시요, 30노시요 이런 말 쓰지 말라. 나가 그래도 화가 난다. 열이 올라 죽겠는데 또 다음에 심사 넣어보라. 이게 어디 소비자 단체에서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저희 직원을 막 고조정을 했습니다. 왜 안 되면 소비자가 왜 더 이상 넣어도 안 되는지를 소비자 단체에서 정확하게 답을 줘야지. 이걸 사업자 너들은 돈 벌라고 너들이 필요한 이야기만 하겠지. 우리를 도와주는 이야기겠느냐? 이래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소비자 단체에다가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주셔갖고 소비자를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로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오셨으면은 아마 일본의 사례를 많이 들으시고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화된 과학화된 시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이걸 어떻게 읽어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비자의 그러한 엉어리를 지어주는 역할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친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물건을
다음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입니까? 7대 안으로 성의를 다해서 깨끗하게 마련된 당신의 옷입니다 하는 거. 내가 해주는 당신의 옷은 최고의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반듯한 당신의 용모를 갖춰준다는 거. 이런 거를 장심을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외모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남자도 성형수술을 하고 과거에는 남자들이 뭐 우직스럽고 무뚝뚝하고 뭐 이런 표정을 남자답다고 최고의 표정이랬는데 이제는 부드럽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그 노스님이 제자 스님을 불러다 놓고 입을 딱 벌리면서 야 이놈아 내 입 좀 쳐다봐라. 그러니까 이 제자 스님이 아무리 노스님 입을 봐도 뭐 이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스님 저는 아무리 봐도 스님 치아가 다 빠지셨군요. 그래서 치아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치아 빠진 것뿐이 안 보이느냐 다른 건 보이지 않느냐 그러더니 그래서 저는 뭐 딴 건 뭐 있습니까 했더니 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는 단단하니까 다 부러지지만은 혀는 부드러우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 아니냐.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혀라는 거는 잘못 움직이면은 또 엄청나게 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도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음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그런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남자들이 바깥에 나와서는 남의 여자 보고는 이쁘다, 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아주 스스럽게 잘하면서 가장 자기하고 그 몸을 썩고 있는 가장 가까운 부인한테는 뭐 배에 초인종을 딱 눌러갖고 부인이 누구세요? 물으면은 뭐라냐면은 누구야 이런다는 거죠. 그랬는데 엉뚱한 여자가 누구세요? 물으면은 누구게? 이러면서 깡통 이렇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요동이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변화를 해서 내 스스로가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의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일종의 뭐냐면은 에너지맨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욕이 솟구치는 사람들이다. 과연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열정이 몸 안에서 식어버리면 모든 인생이 끝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일찍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열정을 내 현업에서 열심히 쏟아붓게 되면은 내가 손님을 끌려고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몸에 담아서 그만큼 인생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탁에 계신다고 해서 옷도 이렇게나 입고 그저 이렇게나 해갖고 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보고 나도 저 옷같이 해달라. 저 옷처럼 우리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샵마스터들이 아주 최고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은 다른 옷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기한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옷이 있는데도 바로 당신이 입은 옷 나 그거 좀 하나 사고 싶다. 엉뚱하게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데도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한 깨끗한 복장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옷을 맡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항상 웃는 얼굴로 세탁을 필요 여러분들 갖고 다닐 때도 그냥 손에다 끼고 이러지 말고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받아놓고 그 옷을 소비자는 그렇다는 거죠. 그냥 앞으로 섞여갖고 막 예쁘게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요즘에 와서는 자기만의 그런 거를 브랜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도 받았을 때 내 기분과 같이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 이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부터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세탁을 직접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 냄새가 심하고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죽으란 생각 들어요. 어떨 때 죽은 혹시라도 건강에 해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깔끔하게 하고 정비도 깨끗하게 해서 당신이 옷이 여기 와서 5일을 묵든 10일을 묵든 묵고 있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정도의 환경을 내가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시설, 첨단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적인 요건 이런 거 하나라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탁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히 기본적인 마인드가 흔들림으로써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고, 또 아울러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접수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통해서 고객하고의 대화를 쭉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집이 지금 현재 몇 개의 옷이 있느냐? 내가 받으러 가겠다. 그러면은 여름철의 의복은 어떤 거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옷은 어떤 거냐? 이런 걸 미리 한번 받아본다는 거죠. 설문조사를. 그 다음에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 앞으로의 의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했으면 한 해가 딱 계절이 끝나면은 빨리 끝나기 전에 이거를 정비를 해서 딱 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닐을 그냥 쇠안처럼 소비자가 시큰 걸어 놔뒀다 6개월 걸어 놨다 색이 다 누렇게, 결국 뭐냐면 가소제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소비자는 비닐만 씌워놔두면 좋은 건 줄 알고 먼지만 씌우는 줄 알고 이걸 그냥 걸어놓는, 여러분들 적어도 비닐에다가 소비자 정보 이거를 지속적으로 옷걸이에다 걸어놔둘 때는 가소제로 인해서 옷의 변색이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씌워서 보관하는 것은 주의하십시오라는 거는 적어도 그 앞에다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요한 정보 고지를 안 해줬을 때는 그것도 소비자가 클레임을 걸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모든 그런 정보 체계가 정확한 소비자에게 인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걸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요구도를 뭐가 소비자가 불만인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고객이 있다면 내가 해준 세탁에 대해서 당신은 뭐가 문제냐, 냄새가 좀 나느냐, 아니면 뭐 깨끗함이 좀 부족하느냐, 그 다음에 다림질이 약간 부족했다고 느꼈느냐, 아니면 옷걸이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뭐 옷걸이 하나라도 나만의 상징, 우리 집 브랜드로 해서 그 옷걸이를 계속 받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옷걸이 지속적으로 나는 재활용을 좀 시켰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한 30개 40개씩 해갖고는 뭉쳐갖고 저는 그걸 또 갖다 줘요. 갖다 주면은 아예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뭘 갖고 오시냐고. 그랬는데 비닐도 그렇고 재활용을 해야지, 이게 세탁업소에서 이게 재활용이 안 됐을 때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비닐을 씌우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쓰지 말자. 왜 그러느냐. 이게 결국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뺏겨갖고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다이옥신 검증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이게 결국 환경이 역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좀 변해서 정말로 이런 데서 종사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내 스스로라도 이 지역사회와 이 국가를 위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그러게 되면은 돈도 따를 것이고 사람도 따르고 다 있는 것이지, 오직 내가 이 하나를 생각하면서 영업적 이익을 얼마큼 얻을 것인가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기대치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 버스를 탔으면은 그 에너지 버스에 탄 사람의 자세가, 마음이 우선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그런 우리 다나카 선생님과 같이 열정을 좀 가지고 끝까지 내 전문직으로서 이걸 한번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 그걸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자세가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람들만 잘해도 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탁의 현황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제가 와서 뭐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 수고는 많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대해서는 더욱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저희 수비생활연구원의 또 이명환 위원님께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정보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 세탁이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